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유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내용들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락하는 금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수 대리가 오늘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좀 오늘 재미없는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증시가 너무 평온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증시가 이제 평온하다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또 그만큼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 금값이 5년 내 지금 최저치라는 외신들의 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는데요. 온스당 1,106달러.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이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상품 시장 관련한 섹터들은 상당히 또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네. 간밤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요. 또 게다가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좋지가 못한 흐름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로는 우리가 9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고 이렇게 되면 어떤 금 가격의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보게 돼야 될 텐데 외신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일단 달러화 강세가 이제 모든 자산 가격 조정에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상승을 한다. 많이 풀려있던 돈들을 다시 달러들을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럼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같은 경우는 다 가격이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가 이런 이제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좀 급락세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이 됐었다. 은도 2%, 팔라디움, 백금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있고요. 네. CNN 머니에서도 금년에 들어서 6개 통화 대비해서 가치가 달러 가치 자체가 한 8.5%가 올랐는데 물론 달러 인덱스로 하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원자재 가격을 하락을 시켰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블룸버그에서도요. 그림 나온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달러화 강세가 결론적으로 또 이제 코모디티 인덱스를 1.4%를 떨어뜨리는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 이외의 자산들은 그냥 모두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8일 날 있을 FOMC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는 9월 달까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이제 올린다고 하는 이제 결정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의 저점, 달러 인덱스의 고점으로 형성될 변곡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국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 얘기가 나오면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분명히 계속해서 좀 금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안전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그 맞는 말씀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암암리에 이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보유 대비해서 발표치를 항상 낮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매입하는 데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금을 제가 뭐를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달러화라든가 모든 곳이 지금 양적 완화로 인해서 모든 화폐들을 엄청나게 찍어놨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화폐 가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화폐 가치가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금 같은 이런 대체 상품만큼 좋은 곳도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중장기적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금을 사모으는 것이 아니냐. 사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려야 된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금 보유량을 계속 뭐 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리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은 저점에 지금 거의 뭐 임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네. 게다가 또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중국 쪽에서는 인민은행이 어떤 위안화 가치 강세를 위해서 지금 달러 강세에 대베팅하면서 계속해서 좀 위안화로 금을 사들일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씀대로 조만간 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투자 전략적으로는 지금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여기에서 그냥 시사하는 바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제가 뭐 준비 지금 뭐 얘기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러 이외의 자산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이슈가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파급력을 가지고 언제 네. 시작이 될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금리 인상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원자재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의 자금의 회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 견제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놔야 된다. 지금 시장 물론 굉장히 좋은데요. 언제든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네. 한 번쯤은 해보면서 물론 제가 많이 빠진다는 게 시장이 깨지고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견제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네. 다음 주 28일 날 FOMC 그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스케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금 가격에 대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 자산 가격을 이용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대비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 아마도 다음 주 28일 FOMC 전까지 이 같은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니까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 자산 가격의 흐름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어서 다음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가자 테크입니다. 네, 테크 바로 이제 기술주, IT주를 이제 얘기하는 걸 텐데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넷플릭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또 주가에 바로 빠르게 반영돼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최근에 IT주들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증시에서 사장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를 원래 가장 살아가게 돼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오테크라든가 IT테크 이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 우리 코스닥 시장 어제 뭐 신고점을 쳤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조선주들을 보니까 참 한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 조선주가 이제 뭐 대형주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LG전자 이런 것들도 신저가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대형주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1조 한 뭐 5천억, 6천억밖에 되지 않는 것 대형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반대로 반대급부에 있는 이런 바이오테크 성장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만약에 하면 여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빠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랑 코스닥 시장이랑 상당히 좀 커플링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정말 기술주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술주 이번에 나왔었던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았었고 이번 주에도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뭐 호실적 모멘텀은 꾸준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IBM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하드웨어 장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초로 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하는 회사들의 실적들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NN 머니에 따르면 이제 구글이 이제 13%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EPS가 사실 뭐 6달러 70센트 정도 될 것으로 봤었는데 한 20%, 30% 정도 더 좋게 나온 7달러에 근접을 한다는 측면. 그리고 매출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짚는 부분에서는 블룸버그에서는
바이오테크와 IT테크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섹터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저 애플의 2.5%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IT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좀 더 갖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좀 찾아냈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좀 상관관계가 있는 또 다른 섹터들 같이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이러한 비슷한 섹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결국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IT 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뭐 어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추세가 깨지느냐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엉터리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유동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바이오테크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9월의 금리 인상설 이런 것이 만약에 더 뒤로 밀리게 된다면이라면 이런 쪽의 상승은 앞으로도 상승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흐름은 또 이제 금리 인상과 우리가 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조금 더 늦춰진다면은 그 상승폭은 더 그 전까지 좀 커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이제 뭐 코스닥과 함께 이렇게 좀 현재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주들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존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금산의 골드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업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형주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급을 매수 적기로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50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자, 이 기회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오늘은 화학주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